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3월 5일 일요일인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며칠 입원을 했었어요. 아,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영상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올려드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 어,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어, 파원의 DSK, 화성밸브, TPC 글로벌, 라닉스 이렇게 가져왔는데, TPC 글로벌이 최대 25% 상승이 나왔고, 아닉스가 8%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종목들 흐름 지켜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돌아오는 주말, 이걸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자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가져왔고, 저번 주랑 겹치는 종목이 있죠. 파워넷, 화성밸브, 그리고 그 전주, 현우산업, 상신전자, KCT 이렇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볼게요. 지수 같은 경우에, 어, 나스닥, 금요일 날 2%대 상승, 다우, 다우도 1%대 상승, S&P 500도 1.6%대 상승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연준 의원들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하면서 증시가 이걸 반영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분봉으로 보면 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쭉 밀어 올린 모습이고,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어, 아래 꼬리로 지금 요 정도 라인을 지금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앞에 저항 맞았었던 구간, 또 뚫리기 전엔 지지, 그리고 뚫고 뚫리기 전에 지지 저항 라인이 있었던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이 어, 그리고 또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또 아래 꼬리 지켜주면서 이 자리 지켜주면서 추세 조금씩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 이렇게 계속 시가부터 올려주는 그림이 나왔고, 주봉상 다우 같은 경우에도 아래 꼬리로 이 정도 라인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이죠. 딱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도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 구간을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분봉으로 보면 계속 장 초반부터 끝까지 밀어 올렸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112 주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이 자리를 지금 아래 꼬리로 또 지켜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거. 큰 하락 추세를 돌리고 저항으로 정했던 구간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크게 밀리지 않고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국내 증시도 아마 내일 상승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했는데, 이게 캔들이 양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일봉상 한 33일선 정도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음봉으로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들어 올렸다가 바닥권을 이 자리로 좀 지켜주면서 다시 스멀스멀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앞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죠. 앞에서 지지가 여러 번 나오는 구간이고,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30분 봉으로 보면 네, 이런 그림이죠. 이런 자리. 크게 보면 뭐 60분 봉으로 보면 지금 잘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여러 번 지금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또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봉상 코스피도 다행인 건 0.3% 정도 상승을 해주고 마감을 했죠. 내려오면서 그렇게 강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막 음봉 이렇게 떨구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수렴하는 추세를 찍고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를 뚫고 내려갈지, 이걸 일단 체크를 해야겠죠. 지금은 이러한 수렴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 월봉상으로도 지금
큰 움직임은 없는데 0.8%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이 더 좋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뭐 제약주 리오프닝 관련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 워낙 강세라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좋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단기 지금 이 정도 448일선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가더라도 저항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한 20포인트 정도 남겨 있는데, 아마 2, 3% 정도 더 오르면 이 구간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로 대응하시고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 분봉으로 보면 코스닥은, 네, 코스닥도 계속 밀어 올렸죠. 코스피랑 다르게. 그리고 코스닥은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좀 의미 있는 3%대 양봉이 나와준 모습이고, 주봉상 이 112주선, 224주선이 겹치는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820선 이 정도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월봉상으로도 코스닥은 지금 흐름 괜찮죠? 1%대 상승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지금 제가 이 448에서 한 820선 정도를 저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또 있는 구간, 이 정도 구간, 835선 정도 지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에 한 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448일선 그리고 그 위로 835선까지 도전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 먼저 파워넷부터 보도록 할게요. 파워넷부터 보면, 파워넷도 지금 제가 이 정도 자리에서 진입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하락이 좀 나왔는데 구름대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화, 목, 금 약간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재차 이 111선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죠. 이 초록색. 그리고 이 매집봉을 띄우고 나서 이 매집봉 이후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박스권 그려주고 있다는 거. 박스권 그려주면서 보조 지표는 이렇게 시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도 이 111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그 앞에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공구리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을 공구리로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기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3,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집봉 하나 띄워주고, 뒤에서도 크지 않지만 하나 더 띄워줬으니 양봉 강하게 한번 나오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은 다음 주에도,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3,500원대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4,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DSK. DSK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밀어내고 이 6,100원대를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매집봉 띄우고 나서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박스권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6,1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자리에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 기준봉이 되는 매집봉의 시가나 몸통 중간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또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3분할로 진입하실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바로 튀면 구름대 앞이라서 바로 틀 수도 있고,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행인 건 조정 주면서 거래량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는 제시해드리진 않을 건데,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 앞에서 지금 지지 나왔던 저항 지지였던 구간에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화성밸브.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집봉 띄워주고, 차트 크게 봐도 바닥이죠, 바닥. 차트 크게 봐도 지금 바닥권이고, 최근에 매집봉 띄워주고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날 좀 유의미한 게 224일선 위로 올라와준 모습이죠. 종가 기준으로. 이 위치가 어, 뭐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구간 아니지만 앞에서 저항 맞았었던 구간, 그리고 최근에도 몸통을 올라가 주지 못했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지금 올라가 준 모습이죠.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 이 추세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은 오히려 이 아래 꼬리를 지켜주고 있는 224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면 괜찮겠죠. 보시면 분봉으로 보면 이 정도 구간 밀렸다가 정배열 나면서 올라가 주는 그림 괜찮아 보이죠. 정배열로 올리면서 장 막판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좋은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고 위로는 저항 맞던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관심 종목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관심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TPC 글로벌 보면 TPC 글로벌도 흐름이 좀 좋게 나왔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지금 분석을 해드렸는데 월요일 날 갭으로 올랐지만 조정을 줄 땐 또 주고 이렇게 조정 주면서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차트 크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고점에서의 거래량 패턴, 고점에서 털고 나간 듯한 모습이 아니죠. 제 생각에 고점에서 털고 나가려면 적어도 어, 하이드로 리튬 크진 않아도 고점에서 이렇게 대다수의 거래량이 몰려있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또 율동제약 이런 식으로 적어도 고점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래량,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분명이었나? 양지사. 근데 양지사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것도 솔직히 털고 나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고점에서 좀 거래량이 터진 게 몰려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딱히 고점에서 털고 나간 듯한 거래량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뒤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이 정도 구간으로 계속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켜주고 여기서도 지켜주고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죠.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는데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없으니 적어도 역배열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올 때 그럴 때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때 224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의 몸통 중간까지 빠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장대 양봉에 몸통 끝, 중간, 시가 이렇게 세 구간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보시면 이 구간 뚫고 슈팅 한번 나오니까 그 위에서 이제 반대로 또 이제 448일선에서 지지가 나오죠. 거래량 없이 이틀 정도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금요일날 또 쏘아버리는,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 없이 조정 주고 올릴 때는 거래량 터트려 주고. 그래서 제가 요날 20% 정도 상승 나왔을 때 어디까지 찔렀냐 보면 이 앞에 박스권을 먹었으니 이 여기 박스권 이제 도전을 하러 가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을 이때도 찌르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이렇게 찔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 윗꼬리가 나왔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이 금요일날 나온 캔들의 몸통 중간 또는 시가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가가 또 앞에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는 분할로 진입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추세 굉장히 좋아 보이죠. 흐름도 괜찮고 거래량도 좀 크게 들어와 주고 있고, 그럼 이런 종목은 눌려줄 때, 거래량 없이 눌려줄 때는 한번 진입을 해볼 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라닉스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드렸는데 어,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저가 7%대까지 밀어내는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고 가는.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고 가는, 바닥권을 여기서 지켜주죠. 개미들 한번 털어내고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 캔들이 떴을 때,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이나 시가까지 분할로 접근하거나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줬었죠. 이때 11%, 종가 8%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날 추가로 4%대 상승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없이 또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거나 조금 더 밑에 잡으시면 여기 다시 아래를 한번 털어냈었던 구간까지는 열어두셔야겠죠. 그래서 내려오면 이 정도 구간에서 잡고 다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448일선까지 튈 가능성이 있겠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관심 종목도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DSK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지수의 영향도 있고 흐름이 다 괜찮게 나왔어요. 특히 TPC 글로벌 25%대 최고가 상승이 나왔고, 마닉스도 8%, 그리고 파워넷도, 화성밸브도 이렇게 5%대 상승이 나왔는데, DSK도 여전히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수 흐름이 좋고 자리가 좋은 데서 매매하면 손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 방금 보여드린 화성밸브, 파워넷 제외하고 이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산업, 상신전자, KCT. 얼마 전에도 분석해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현우산업 보면, 현우산업 저도 4,900원대 진입을 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흐름이 좋았는데 밀리면서 조정을 주는 모습이 좀 나왔죠. 차트 크게 보면 이때 이렇게 올라가주는 추세 유지를 해주다가 음봉을 내리꽂았는데, 내리꽂으면서도 지켜준 자리, 장기동 평균선 모여있는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저점에서 올라가지고 있는 추세를 연결을 해보면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지금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들 여전히 다 모아주고 있고, 이 추세 유지되면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 완전히 모아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급락이 물론 나왔다 갈 수도 있겠죠. 급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저점은 올려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 추가로 더 다음을 생각이고, 지금 현재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300만 원치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곧 모일 것으로 보이고, 애플카 관련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고, 뭐 재무 자체도 괜찮고 실적도 이번에 괜찮게 나왔죠. 매출도 최대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동 평균선 모아주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 구간, 이 구간까지 나온 상승이 앞에 이 정고점까지 매물을 한번 먹는, 소화하는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이 패턴이 고점에서 거래량 털고 나가는 패턴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 올리고 충분히 조정도 나왔고, 조정받은 위치도 코로나 전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지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급등하기 전까지 주가를 빼버렸다. 그러면 조정도 저는 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점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오히려 이런 하락 박스권을 상승 박스권으로 돌려주는 그림으로, 하락하는 박스권을 상승 박스권으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도 300만 원이나 진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약간 종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물론 잘라야겠죠. 금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상신전자. 상신전자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제일 처음,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 나온 린드버나시아랑 굉장히 차트가 비슷한 모습이고, 이 아래 구간에서 매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매집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바닥을 약간 이 정도 구간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솔직히 골 파서 더 빼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바닥권으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래도
한번 뺐다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저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 111선을 위에서 버텨주면서 깨지 않았는데 여길 깨고 내려왔었죠. 근데 목요일 금요일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길래 이 종목도 그러면 다시 그러면 관심 가져봐야겠구나 싶어서 이 종목도 다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 이 자리에서 한번 위로 튀어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트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매집봉이 굉장히 많고, 매집봉이 바닥에서 많다는 건 지금 크게 보면 매집봉 많은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죠. 길게 보면 요 정도 구간까지는 지금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는 매집이 거의 다 끝났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KCT. KCT는 제가 2주 전인가 256 검색기에 떴었는데 좀 지켜보다가 이번 주에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 차트 크게 보면 이거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고점에서 마찬가지로 털고 나간 듯한 거래량의 모습이 아니죠. 약간 오히려 고점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하락하는 듯한 그림이 나왔고, 조정이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 주가 수준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아직 이 하락 박스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점 찍고 저점에서부터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집봉을 띄워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하락하면서도 거래량 띄워줬고 바닥 한번 찍고 나서 차트 저점 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때 좀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좀 유의미하게 400억 거래대금 400억 거래량 900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 11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목요일 날 밑으로 5%까지 밀었었는데 아래꼬리로 다 방어해주고 마감을 했고, 금요일 날도 이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자리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손절 라인 아래로는 굉장히 짧고 위로는 이만큼이 열려있기 때문에, 위로는 이만큼이고 아래로는 이만큼이죠. 얼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매하기 괜찮고, 앞에서 충분히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이 라인이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고 111선, 224일선 찔렀으니 440판, 448일선 한번 찌르러 가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증시 이벤트를 좀 보면,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 상원, 하원, 청문회 통화정책 보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고용 관련된 보고들, 지표들도 많이 보고가 있죠. 베이지부,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청문회도 있다고 하고,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슈가 만약에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고용도 굉장히 탄탄하면 또 금리를 0.5로 올린다는 얘기가 또 스멀스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가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매매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